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진행해온 17개 기념사업의 주요 일정들을 돌아봤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리안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상영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 장소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기도회에 대해 총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권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광야아트 기독문화사역 단체들이 연대한 굿뉴스 콘텐츠 패밀리가 제3회 GNC 포럼을 개최하고 GNC 웹 플랫폼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해 설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대규모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기념사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념대회를 앞두고 17개 기념사업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은혜와 감사로 추진해온 1년여간의 기념사업들을 정성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설립 45주년에 대한 감사를 17개 기념사업으로 나타냈습니다. 총회는 지난 2021년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1월부터 기념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기념사업은 백석의 정체성과 신앙유산,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과 세계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확산과 민족복음화, 세 가지 사업 목표를 두고 진행됐습니다. 4월에는 교단 내 중진 목회자와 노회 임원, 진경총회장 등 천여 명을 초대해 총회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백석인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국내 신학자 68명이 참여한 78편의 기념 논문집, 교계 인사 160여 명이 참여한 기념문집, 1,500장의 사진이 담긴 화보집이 설립자 장중현 목사에게 헌정됐습니다. 오늘의 백석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우리 백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관한 백석 역사관은 백석의 정신을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80평 면적을 220평 규모로 확장하면서 공간, 내용, 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백석교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교회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45주년을 맞이한 백석총회의 결집도 중요했습니다. 6월에 열린 백석인 앞마당은 전국노회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4개 노회 500여 명의 총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노회 간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도 하고 또 우리 교단, 백석교단의 정체성도 함께 나누고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설교도 하지만 또 마음은 뜨겁고 열정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함께 또 같은 동료들 또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의 근간이자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세계화를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칼빈대학교 비베버어 총장과 휘튼대학교 필립 라이크 총장은 설립자 장중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목적에 공감하며 신학교육의 한계 속 대안으로 조명되기 충분하다고 말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국내외 학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백석총회는 이외에도 3대 수건사업으로 꼽았던 총회관 헌당식과 전국에서 모인 1,500여 목회자들과 함께한 목회자 영성대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통해 백석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7개 기념사업 중 하나인 백석 다큐 은혜와 기적의 45년 2부작은 오는 13일과 14일 구티비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지난 40년간 크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 한국문화원인데요.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뉴욕에서 한가위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국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는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설 자리가 없었던 한인 아티스트들이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추석을 맞아 한인 소상공인 플랫폼 마음과 공동으로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삼성 837 공간에서 한가위 코리안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뉴욕시 중소기업국과 협력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한인 소상공인과 아티스트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K-dramas, of course, K-pop, that's fun, but I just like the whole history. Yeah, is interesting. It's so beautiful and fascinating, and I'm learning so much. I'm especially passionate about food, and I'm just learning so much about food today, and I just want to revamp my whole kitchen. 김천수 문화원장은 뉴욕시와 협력한 이번 행사가 한인 창작가와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능 있는 한인 인재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적극 펼쳐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RSVP 수가 3,000명을 넘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뉴욕 일원에서 전개되는 우리 문화예술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소개하는 It's Time for K-Culture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장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뉴욕시 중소기업국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한식, K-뷰티, K-아트 등 다채로운 분야의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에는 한인 아티스트들과 기업가, 유명 셰프 등이 나섰는데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그들의 스토리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2층 공간에서는 한인 소상공인 플랫폼 마음이 마켓을 열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국 전통 예술을 알리기 위해 전통차, 조각보 만들기, 떡, 시식회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My favorite part about Korea is the people and the food. The food is absolutely delicious. Yeah, I think my favorite thing today was the tea ceremony. It was a really lovely thing to see the lotus flower opening up and then to have a taste of it. It was really fresh. 뉴욕 한국문화원은 40년 전에는 작은 공간에서 한국 문화 행사들을 열어오며 한국 예술인들의 활동의 발판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는 뉴욕의 중심에서 다양하게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재능 있는 한인 인재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영화를 관람한 성도들은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성도들, 가족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영화를 감상합니다. 지난 10일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진행됐던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현장입니다. 이날 상영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연합 모임을 가지지 못했던 터에 마련된 상영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7대 교구 담당 김필중 목사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영화를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을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구티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국내에 정식 개봉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 사라와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날 영화를 관람한 성도들은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이 순진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귀한 영화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티비는 지난해 창사 25주년을 맞아 국내에 기적을 믿는 소녀를 단독 제공하기로 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상영회와 대관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무료 상영회를 이어가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진행 중입니다. 구티비는 미디어 선교 비전에 맞춰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정기총회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총회 장소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향한 호소에 나섰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11일 목회 서신을 통해 총회 장소 반대와 총대된 의무를 게을리하도록 종용하는 집회는 총회를 위한 기도회라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의 원만한 소집과 진행에 지장을 주는 시도와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권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통합 소속 7개 대형교회 등 1,500명의 목회자들은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강행하는 통합 측 결정에 반대하며 오는 15일과 총회 시작일인 19일에 총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굿뉴스 콘텐츠 패밀리와 함께 제3회 GNC 포럼을 광야 아트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굿뉴스 콘텐츠 패밀리는 기독 문화사역단체들이 연대한 단체로 기독 댄스와 복음 뮤지컬 등 총 21개의 콘텐츠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GNC 패밀리는 포럼에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GNC 웹 플랫폼을 소개했으며 이날 공개한 플랫폼은 10월 4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선 웹 플랫폼에 참여한 드림라이프와 델로 등이 공연했으며 간증 콘서트와 캘리그라피 시연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GNC 패밀리는 목회자들과 복음 콘텐츠와의 만남이 GNC 웹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더욱 다양한 복음 콘텐츠 생산 단체들과 동참해 한국교회 문화목회 사역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지 교회와법 제10권 1호를 발간했습니다. 이영훈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법학회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축사가 담겼으며 서헌재 학회장이 학회 10년 사역을 정리한 법으로 한국교회 섬기기 10년이 실렸습니다. 이번 학술지에는 각 교단이 9월 총회를 통해 공통으로 입장을 천명한 2023 한국교회의 공공정책과제 자료안이 포함됐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호 학술지 교회와법 제10권 1호는 한국교회 법학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도내 각계 크리스천 지도자 모임인 전북 홀리클럽이 지역 기관장 목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대학과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기도회에선 전북 지역 성시화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합심 기도를 펼쳤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러한 기도가 전라북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와 또 경제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전주 동현교회 이진호 목사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북 홀리클럽은 2001년에 창립한 도내 크리스천 기관장 모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주 조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에아와디주 슬롱 지역에 있는 꺼레차웅이란 시골 마을은 크리스천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곳에 김천 한일교회와 행복한교회 및 미얀마 북부에서 사역하는 누리나래 선교회의 후원을 통해 80평 규모의 무료 기술교육센터가 4개월여의 공사 끝에 지난 5일 완공됐습니다. 65명의 현지인 젊은이들은 누리나래 선교회 이승목, 오영주 선교사 부부를 통해 무료로 태양광 이용전 등 조립기술 및 비즈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이곳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인 만큼 6개월간 현지 주민들과의 친분을 쌓은 후 정식 완공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예배와 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2일 경찰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 봉은사로에서 지름 1m, 깊이 3m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땅꺼짐 현상이 인근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사다리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땅이 내려앉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다리차 바퀴가 구멍에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상수도관을 먼저 복구하고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며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 등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결정된 긴급 응급 조치의 위반율은 11%였고 같은 기간 잠정 조치는 12,000여 건 중 위반율 8%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거둔 지방세가 6년간 1,1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총 52만 8천여 건이며 금액으로는 1,146억 6천만 원입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 행정 개선으로 현재 과오납 금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초 유력 행선지로 꼽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쪽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오전 기준으로 김 위원장이 탄 장갑 열차가 연해주 라즈돌나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난 8일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86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로코 국영 일간지 르마탱에 따르면 모로코 내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62명, 부상자는 2,5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하루 만에 740명이 늘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 중환자의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러시아 당국자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현지 시간 11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 노선에 합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 미국 각지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뉴욕에선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앞 9.11 추모광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22년 전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했던 오전 8시 46분 타종에 맞춰 1분간 묵념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도 이날 추모식이 열려 184명의 희생자를 애도했고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방문을 마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군기지에 들러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때늦은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전에 서쪽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후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과 식량 등을 지원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